남자의 70%가 외도를 꿈꾼다. 열의 7은 바람 피는 거를 꿈꾼다. 글쎄요, 이 부적절해 보이는 이 발언 누가 했을까요? 바로 경찰관이 했다고 합니다. 경찰관이요, 피해자한테, 그것도 성폭행당한 피해자한테 남자의 70%는 외도를 꿈꾼다,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. 아니, 이게 무슨 얘기예요? 어떤 사건입니까? 네, 이게 지난 5월 초에 20대 성폭행 피해자가 지난해 발생한 미군 사병의 성폭행 사건으로 피해자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. 예. 그때 조사를 하게 된 경찰은 50대 남성 경찰관이었는데요. 조사를 다 마치고 나니까 저녁 6시 40분쯤이 됐다는 거예요. 그리고 두 사람의 만남은 거기서 끝났어야 맞는데 이 경찰서 밖까지 이어지게 됩니다. 경찰서 밖에서도 만나요? 네. 해당 경찰관과 이 피해자가 조사를 마친 뒤에 경찰서에서 한 5km 떨어진 곳에 유원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. 예. 그곳으로 이동을 해서 근처 레스토랑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된 겁니다. 예. 근데 식사 당시에 대화를 하는데 계속 좀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. 성적으로 상당히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계속 오가니까 이 여성이 그때부터 대화를 녹음했다고 합니다. 아, 그래요? 자, 녹음된 내용을 토대로 이 경찰관이 피해자한테 뭐라고 했어요? 경찰관 상당히 부적절한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. 예. 남자가 뭐 나이를 먹으면 욕망은 그대로 있더라도 자신감이 떨어진다. 혹시 나한테 아빠 같은 느낌 드냐?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. 욕망은 그대로 있는데 자신감이 떨어진다? 그리고 나한테 아빠 같은 느낌이 드는지 피해자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. 뭔 소리예요, 이게? 그러니까 종합해서 보면은 뭔가 성적인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게 느껴지는 말이잖아요. 또 젊은 사람 만났을 때 정말 예쁘다, 뭐 저 여자랑 데이트하고 싶다는 생각도 한다,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뭐 홀몸이었다면,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젊은 사람 만났을 때 데이트를 했겠지만 가정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, 뭐 이런 말을 이어갔다는 거예요. 뭐 은근슬쩍 지금 선을 넘나들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, 지금? 그러니까요.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고요. 20대인 피해자와 이 수사 담당 경찰관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 경찰관이 성범죄 피해자에게 한 말입니다. 허허. 그런데 여기서 끝나질 않았대요. 이렇게 듣자 하니까 또 뭐라고 했어요? 뭐라고 그랬냐면은 남자는 70%가 외도를 꿈꾸고 30%는 바람을 피운다. 허허. 도대체 뭐 의미도 알 수 없고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이상한 말을 한 거죠. 예.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.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누군가 대시한다, 그러니까 다가온다 그러면은 쉽게 무너진다. 그러면서 과연 내가 저 여자한테 대시했을 때 저 여자가 나를 받아줄까? 뭐 이런 또 이상한 얘기를 이어간 거예요. 지금 뭐 자기 생각을 얘기하나? 그러니까요. 뭐 지금 피해자한테 지금? 네, 피해자에 대한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건지 아주 굉장히 좀 선을 넘나드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했고, 그래서 피해자가 좀 민망하고 그러니까는 자기 뭐 근무지 발령 문제 이런 걸로 화제를 돌리면서 겨우 저 대화가 마무리됐다고 합니다. 아니, 일단 그것부터 좀 궁금해요. 아니, 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를 하는데 경찰서도 아니고 엉뚱한 곳에서 레스토랑에서 얘기를 좋아요. 그래서 피해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따라가서 얘기를 들었겠죠. 근데 뭐 남자의 70%가 외도를 꿈꾼다고요? 그래요? 하재근 평론가님, 그렇습니까? 이거는 이제 그 경찰관의 말인 것이고 네. 사실관계가 뒷받침되지 않은 것인데, 사실관계가 어떻든지 간에 이런 말을 할 자리가 아닌 거잖아요. 그렇죠. 설사 이게 사실을 하더라도 왜 경찰관이 성폭행 피해자한테 경찰서도 아니고 레스토랑에 앉아서 이런 대화를 나누는가? 이거는 마치 무슨 약간 상대방을 희롱하는 듯한 느낌도 들면서, 아니, 지금 성폭행 피해자예요, 이 그러니까 여자. 상대방을 희롱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면서 뭐 살짝 떠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, 예. 좀 상당히 이상한 이야기거든요. 그러니까 피해자가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듣고 매우 불쾌했다라고 하면서 진정서를 접수를 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경찰관은 뭐라고 합니까? 그 경찰관이 뭐라고 했냐면, 내가 딸만 둘이 있는데 피해자가 내 딸뻘이다. 그래서 남자를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로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을 해준 것인데 그 말을 이렇게 생각할 줄 몰랐다라고 하면서, 원래 원칙적으로 그 경찰이 피해자하고 경찰서 밖에서 만나면 안 되는데 나는 그냥 상대방이 밥을 못 먹었길래 친절을 베풀었다, 밥 사준다고. 상대방이 레스토랑을 정한 것이다.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단 진정이 접수가 됐으니까 경찰이 진상 확인을 한다는 계획입니다. 이 피해자는요, 경찰관이 경찰서에서 와서 조사받으러 가면은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거고, 바깥에서 보자고 하면 그럴 수 있구나라고 해서 생각하는 거예요. 근데 거기 가가지고
아버지 뻘 된 사람이 이딴 소리 해도 되는 거예요? 안 되는 거죠. 사건 관계인 고소인 포함해서요. 이 접촉을 사적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애매한 경우에는 시스템에 들어가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본인이 확인을 할 수도 있어요. 어허. 그리고 제가 실무적으로 일을 해보지만 이렇게 고소인을 따로 만나서 밥을 사주는 경찰관을 저는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. 그러니까. 상당히 부적절한 그 자리 자체도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발언 내용도 상당히 부적절해 보입니다. 예, 알겠습니다.